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다고 하죠. 저희 시사본부에서 경선에 나선 후보들 차례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이동입니다. 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게 된 계기 또 왜 나서게 됐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지향점에 당의 모습을 지향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당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제가 4월 7일 재보궐선거 중에 이렇게 만난 시민들의 민심을 살펴보면 예. 그분들은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취업이 가능한 건지, 예.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계속 살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저희한테 던지는데 그런데 아직도 여의도는 누구랑 합당하는지 누구를 영입하는지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적 이벤트도 물론 정당이니까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본질적으로 묻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에 원하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1야당으로서 여당이 실패해서 국민들을 어렵게 한 정책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많은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어야만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원내대표가 될 때 그런 변화의 동력으로 변화의 마중물로 당에게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4파전으로 이번에 진행되잖아요. 네네네.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후보. 좀 네. 유이동 의원께서 난 이 후보들과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내세울 만한 건 어떤 겁니까? 다른 세 후보들 모든 부분에서 좀 뛰어난 분들인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세대나 지역이나 가치에 대해서 한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와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편견을 단기간에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네. 당의 상징적인 인물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상징을 바꾸는 새로운 인물의 세대나 지역이나 모든 면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예. 제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궐선거에 대한 분석들 나올 때 네. 여당은 참 못했다. 그래서 네.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잘해서 준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월 7일 재보궐 승리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이 모처럼 고무되어 있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 효과라는 평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낡은 것 쇄신과 변화를 통해서 낡은 것하고 이별하는 결단이 필요한데 그게 안으로는 유연함을 갖는 걸 거고요. 예. 밖으로는 가치의 확장, 세대의 확장, 지역의 확장 등을 통해서 외연을 좀 확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인데 낡은 것과 이별을 하면서 지금 확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가치를 확장하고 지역을 확장하고 세대를 확장한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원내대표에서 올해 원내대표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게 대선 승리에 초석을 까는 걸 테고 대선 네. 승리라는 것이 어느 특정 가치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우세하다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저희 외연을 넓히는 건 필요한데 예. 가치의 확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전략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직결되어 있던 가치들. 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당에서 대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정책적 또 입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런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당에서 전략적 우선순위에 밀렸었던 환경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영역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의 중심 가치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난 4월 15일 선거 결과에서 나왔던 그 결과를 보면 특정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의석수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상태로는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네네. 타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세대 확장이라는 것은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보셨지만 그 유세차에 저희 오세훈 후보 유세차에 2030 세대 분들이 올라오셔서 네네. 지금 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 또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두려움 또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2030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 저희 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기존 기성세대들의 문제 해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해서는 그것이 항상 옳은 방법으로 통용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2030 세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그때 유세차에 올랐던 그 행사들을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당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들 속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가치들을 끄집어내서 네. 그것을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구현해낼 때 국민들의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말 모른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하곤 하고 예, 특히나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선 의원이 절반이 넘어요. 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의 주장이 상당히 좀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곤 있는데 초선 네. 의원들과 토론회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누셨습니까? 아무래도 초선 의원님들은 상대적으로 그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보다는 국회에서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네.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국회를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 그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으셨을 테고 네. 그 생각에 기준을 두고 봤을 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을 테고 그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할 건가에 대한 주문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당의 초선 의원님들이 가진 전문성들이 매우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성들을 기반으로 우리 당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그 에너지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탄핵 네. 얘기도 나왔고 또 이번에 당선된 서울 부산시장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아니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곤 있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정당이라는 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곳이니까요. 예. 그렇지만 뭐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당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제재하는 것은 좀 비민주적인 것 같고 네. 그런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그 주장들이 우리 당의 핵심 주장이냐, 핵심 네네. 의견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개별적인 의견이냐가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전직 두 대통령께서 정파적 이해 관계를 떠나서 그 수감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면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권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저희가 하자 말자라고 먼저 주장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고 그 주장 몇몇 분의 주장으로 인해서 저희 당이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비약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내대표는 상대가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당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번에 네. 보궐선거는 뭐 국민의힘이 이겼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국회 상당수를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대선도 맞습니다.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국회의 의석 상황이 174대 101이라는 절대적인 그 수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존의 방식대로 뭐 투쟁을 한다거나 뭐 격렬하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은 저희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심의 중심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민심의 지지를 얻는다면 174대 101이라는 단순한 그런 의석 차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네. 그냥 강대강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드높이고 격렬한 항의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 174대 101이라는 그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네.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정책과 대안들을 내놓는 것이 이 지금 여야 관계를 부족한 여야 관계 속에서 부족한 우리의 힘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윤호중 원내대표와 만나게 된다면 제가 그 여야 관계 속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네. 정치를 복원할 의지가 있는지 국회에서 대화의 장을 열 의지가 있는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시면 가장 먼저 좀 처리해야 될 뭐 협상안은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그 현안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74석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그 의회 독주가 지속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무슨 안을 내든지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결국에는 이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강경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은 임기 말 1년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야당하고의 진지한 대화, 국회에서의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좀 하면서 그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서 서로가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법사위원장이 지금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양보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연장선상 속에 있는 건데요. 네. 이 법사위원장을 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174대 101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양보해서 주고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준다고 해서 174대 101이라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위원장은 저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관찰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밀고 나가면 속절없이 저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몇 석을 주고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하고 진지하게 마무리 1년 문재인 정부 1년을 마무리를 잘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의지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 상임위원장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내 문제라든가 아니면 범야권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과 이제 합당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합당을 먼저 하고 당대표를 뽑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우선 국민의힘 지도부를 다 구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각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그 반민주당의
동심원을 크게 그리기 위한 경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그 당 밖에 있는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대로 각자 자기 중심으로 원을 크게 그리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뭐 저희가 합치자 말자 이런다고 그래서 그것이 결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각 제 세력이 갖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시기나 방법은 정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먼저 통합하는 게 맞느냐, 나중에 통합하느냐 하는 게 맞느냐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당이 힘을 써야 할 곳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모든 분들이 우리 당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우리 당이 네. 매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힘을 갖게 되면 다른 분들이 다 안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저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토양이 비옥하다면 네. 누구든지 저희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네. 저희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면 저희 쪽으로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것은 저는 뭐 실질적이지도 않고 별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내년 대선 관련해서 범야권의 유력 주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분들이 당 내에는 네.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또 네. 전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면서 달리 모여야 된다라는 또 움직임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네. 각 세력들이 어찌됐건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큰 동심원을 누가 먼저 가장 크게 그리느냐의 싸움일 텐데 네. 그 동심원의 중심에 서기 위한 경쟁이 지금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각 네. 제 세력이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경쟁이라는 게 무한정 끝없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선이라는 특정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큰 동심원으로 하나로 뭉쳐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일 테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네. 유이동 후보께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또 당내 움직임들이 입장이 또 나오는 얘기들이 좀 달리 나오는 게 좀 있어서 이게 네. 한 목소리로 모아질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질까요? 아니 이게 제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제 뜻대로 가고 다른 분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론이 예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을 해서 이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자연스럽게 이 큰 동심원을 그리는데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네. 그 동심원을 크게 그릴 때 중심에 국민의 힘이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 동심원에 국민의힘이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국민들로부터 매력적인 정당, 기대와 희망을 두어도 되는 정당이라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 말씀을 네. 출사표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이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